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업지원단 이광헌이고요. 23년도 성과랑 함께 24년도 추진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발표에 앞서서 일단 23년도 그 창업 지원 관련돼서는 링크 사업단이랑 협력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 외에 시범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형태로 다른 사업단들과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종료 시간이 15분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그걸 맞춰보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창업자 현황입니다. 10팀으로 현재 조사가 됐고요. 이 10팀, 그러니까 10명인데 정확히는 10명이 많으냐 적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창업자 수가 20명, 30명, 40명 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창업을 이 학생들이 하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사업 아이디어가 돈을 벌어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업이라는 것 자체도 행정적인 절차로서는 사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무한정 늘리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어떤 서포트만 주어진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게 맞느냐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 10명이라는 숫자에서 저는 유의미한 결과로 생각하는 게 8명이 사실은 저희가 22년도에 정확히 23년도에 진행했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창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세 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창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선정이 돼서 지원금을 받아서 창업을 하게 된 거고, 네 번째 있는 푸티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펀딩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본인의 사업 아이디어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업자를 내게 만들었다는 게 좀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5번에서 8번까지는 저희가 창업 상담이나 여러 이제 그런 상담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제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지원 사업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못 가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담으로 그치긴 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이게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창업을 했거든요. 즉 10개 팀밖에 안 된다 보일 수 있지만 그 중에 8팀이 어찌됐든 저희가 창업 지원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창업자가 나왔다는 점도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교 전체적인 차원에서 창업자를 배출한다는 거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를 좀 함께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혁신 사업에 들어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연계 교과에 관련된 내용이고 7개 교과에 학생 수는 299명. 다만 이 창업 연계 교과가 실질적인 창업으로 연결이 되려면 교과과정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도에 저희 성과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비 창업 패키지와 같은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 정부 지원 사업 여러 개 중에 11개 팀이 어떤 형태로 선정이 돼서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았고요. 지원금 규모는 저 정도 되는데 앞에서 보셨던 팀들, 창업자 팀들도 있고요. 아닌 팀도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B2Y라고 기창업자인데 이제 학교 내에서 창업 동아리 활동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진행을 하다가 비대면 창업 지원 사업은 이제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거에 선정이 됐고, 올해도 저희 쪽 지원을 받아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든가 이런 식의 추가 지원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저 친구는 저희가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서 현재까지 끌고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5번의 턴캐쳐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 학생이랑 팀을 맺었고 아쉽게도 사업자를 다른 학교 학생이 내는 바람에 저희 창업자는 못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피어오름 키딩 과 같이 이제 다른 지원 사업을 받은 데도 있고, 8번에서 12번 같은 경우는 여성특화형 아이코어라고 정영수 교수님 랩실에서 나온 팀인데 그쪽을 연계 지원을 시켜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 8번에 10번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창업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증제도 가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인증제는 창업 동아리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도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기 창업 동아리라고 저희가 모집을 진행을 했고 최대한 발굴을 하기 위해서
23년도 1학기 내에는 계속 발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든 한 번이라도 거쳐간 팀이 한 31개 팀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20팀을 뽑아서 그 시제품 제작비도 지원을 해주고 캠프도 데려가고 이런 식의 활동을 통해서 현재까지 끌고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 뭐 38개 또는 20개 팀 중에 24년도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그 준비를 하고 있는 팀이 11팀 정도 됩니다. 이 중에 8팀은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3팀은 지원에 뭐 하고자는 하지만 지금 여건이 안 돼서 못 들어오긴 한 상태인데, 보시면은 뭐 위쪽에 2팀 같은 경우는 창업을 기창업자이기 때문에 예비 창업 패키지랑, 즉 예비 창업자를 위한 지원 사업 못 지원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나 초기 창업 패키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포커싱 자체는 이제 청창사 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팀은 현재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를 위한 그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이 4개나 있습니다. 4개를 전부 다 지원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자를 배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창업지원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최소한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창업을 해라. 이거를 그냥 돈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지원금을 뭐 얼마를 줄지는 모르지만 뭐 300이 됐든 500 아니라 5천만 원을 받고 창업을 해라라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싶고요. 그게 되는 게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사업 아이디어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23년도에 어떻게 운영됐는가를 설명드릴 건데, 사실 이걸 보라고 드리는 거 아니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운영했다. 이게 1학기부터 2학기까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찌됐든 재학 중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다 피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고, 그 학생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어떤 형태로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좀 더 타이트하게 빠르게 진행돼서 결과물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그거를 좀 못 끌고 갔다는 게 23년도에 좀 아쉬운 점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 뭐 17개면 17개가 될 수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지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셨겠지만 그 지산학 엑스포에서 저희 데모데이 홍보 부스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그 김영민 교수님이랑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했고, 이런 라포가 형성이 돼야 그 학생들이 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나가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최대한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 중에 포기하는 학생도 있고요, 헤쳐 나가는 학생도 있고, 근데 그 수가 이제 더 많아졌으면 하지만 아까 그 처음에 발표하실 때 뭐 중학생 교사가 얘기했던 뭐 그 내용도 있듯이 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학생들이 그렇다는 거를 알고 뭔가 다른 거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이제 뒤쪽에 추진 전략에도 나오겠지만 명확한 목표를 제시를 해줘야 그거를 어떤 형태로 이겨나가려고 할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게, 약간 심플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이거는 아마 제가 처음에 드렸던 PDF 파일이랑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유는 뭐 키딩 팀입니다. 이 팀은 이제 산업 디자인과 출신이고 처음에 이런 형태의 보드 게임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드는 과정에서 보드 게임 업체를 찾아갔더니 입체형이 어렵고 저 문을 만들 수 없다라는 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는 와중에 저희를 만났고, 저희랑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됐고, 팀에선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저 문을. 근데 저는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저 문이 가장 핵심이지 않냐, 저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니네가 생각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했고, 저희는 해결 방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팀에서 팝업북 업체를 찾아서 거기다 연락을 했더니 아주 심플하게 해결했습니다. 이거 자기들은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만들어줄게 해서 이 보드 게임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소위 뭐 MVP면 MVP고 뭐 샘플이면 샘플일 텐데 보드 게임 형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보드 게임 자체는 보드 게임만으로는 사실 경쟁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팀이 생각한 거는 이제 앱이랑 연동시켜서 앱이 그 보드 게임을 진행자 역할을 하는 거를 좀 고민을 했고, 그 개발 역량은 사실상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산디과 출신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쪽이랑 얘기를 했고,
개발자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5개 팀의 개발자들이 이제 소중대 쪽에서 그 모집한 개발자들을 이제 매칭을 시켜서, 매칭 방식도 그냥 단순히 찍어준 게 아니라 팀에서 자기 아이디어 얘기하고 개발자들이 이제 그 어느 팀이랑 만나보고 싶다 하면 되면 이제 인터뷰를 하게 해주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팀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 중에 둘 다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이유는 뭐냐면 백엔드 개발자는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 둘이었기 때문에 이 팀에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 친구를 데리고 그다음에 오히려 프론트엔드 개발자 또 다시 다 매칭을 하는 형태로,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앱 프로토타입도 만들어서 그 컨텐츠 하나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지원 사업을 무조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팀이 첫 번째 말씀드린 이유는 팀에서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그걸 저희가 이제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팀원이 충원돼서 어플리케이션까지 연동되는, 기존엔 보드 게임을 제작하겠다는 거였지만 앱 서비스까지 연동시킬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성장한 팀이기 때문에 먼저 소개드렸고요. 사실 이 팀이 원래 처음이었는데 일단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1,200만 원 정도 벌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고무적이었고요. 다만 이제 팀이 내부적인 문제로 이제 깨져가지고 근데 이 팀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는 대체 단백질을 이용한 뭔가를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그 대체 단백질로 뭘 만드는 거에 있어 배합비를 가지고 와라라고 저희는 처음에 코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배합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이 직접 막 빚어가지고 뭐 맛이 어떻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저와 김현미 교수님이 이 팀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부터 이제 창업동아리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여름방학쯤에 마찬가지로 저희도 똑같이 얘기한 거죠. 그걸 만들 업체를 찾아라. 근데 그 업체를 빠르게 찾게 되고, 그게 이제 9월 전에 사실 업체가 찾아져서 시제품 제작까지 가능하게 됐고, 그래서 9월 하반기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해서, 사실은 식품 쪽에서 저 금액이 나오기는 쉽진 않는데 어쨌든 1,000만 원을 넘었다는 성과를 내서 잘 됐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내부적인 상황으로, 왜냐하면 그 크라우드 펀딩 하는 과정에서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업체랑의 관계라든가 뭔가 이제 다른 지원 사업도 좀 받았었는데 그에 대한 행정 처리라든가 이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팀이 실제적으로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으로 가려면 요걸 만든 레시피 가지고는 사실 IP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뭔가 원천 기술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멘토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팀장이 그러면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거는 저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판단했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강요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성과도 나왔고요. 네, 시간을 좀 다 쓰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 팀은 그냥 그겁니다. 처음으로 공대 출신의 학회에서 저희 쪽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다는 거. 그리고 특허도 사실 출원을 했고요. 23년도에. 그리고 마스크팩을 만들었고, 테마 자체는 송화가루에 들어있는 항염 성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마스크팩에 집어넣어서 항염 효과가 있는 마스크팩을 만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팀도 마찬가지로 진학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는 정부 지원 사업에는 신청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리고 뭐 이 팀은 그냥 딴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1학기 내내 창업 동아리를 모집을 했는데 이 팀 어느 정도 그 팀이 완성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 지원을 통해서 끌어들여서 그 성과를 낸 팀이고요. 이 부분은 그 앞에 부분에 대부분 만드는 것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 숙대 창업 동아리 같은 경우는 앱 서비스가 더 많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앱 서비스라는 부분이 좀 뭐랄까, 기존의 그 시장에서 보는 관점과 좀 다른 것들이 많은데, 얘를 좀 더 잘 이렇게 맞춰주면 오히려 시장성이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요. 저희가 그거에 있어서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얘기하는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피그마 교육이라는 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화면만 있으면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뭔가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혁신단 쪽에서 제안을 줬고, 이제 앱시트라는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이제 툴인데 그거를 연동하게 되면 물론 이제 다이렉트 연동은 안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워킹 프로토타입을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앱 서비스를 어느 정도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이제 그 지원 사업을 받거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그 창업 동아리가 많은 상태에서 이런 형태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그마 교육과 앱시트 교육을 통해 그러니까 워킹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형태로 확장하면 좀 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은 첫 번째는 용어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창업 동아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클럽 활동 또는 그냥 수업 변외 수업의 활동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오른쪽의 그래프가 여기에 저희 학교에서 지원하는 또 창업 동아리라던가 저희 쪽에서 뭐 창업한다고 하는 팀들이 어느 구간에 있냐면 맨 아래 하단부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되네요. 밸류 오브 데스라고 써 있는데 아래쪽으로 꺾이는 부분 그것도 출발하지 않은 애들이 저희가 가지고 보유한 자원이거든요. 근데 투자자 쪽이나 정부 측에서는 그 과정을 넘어서 저렇게 그 매출이 상승하길 원합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목표치가 달라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제 모집을 할 때는 아예 예비 창업자로 모집을 할 거고 그러니까 목표치 자체를 높여서 네가 하고자 하는 게 단순하게 뭐 샘플을 만들고 뭐 졸작의 작품을 만들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팔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봐라.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거는 그 그러니까 창업 동아리면 사실 구성원이 여러 때는 이제 팀일 텐데 예비 창업자로 가려는 이유는 저희가 진행하면서 동아리로 뽑았더니 팀 내 의견 조율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정 자체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권한을 예비 창업자, 그러니까 즉 저희는 이제 대표로 부르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집중시켜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빨리 끝내달라고 해서 뭐 MVP 안 되겠다, 뭐 설명 더 드려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저희는 저렇게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 1학기에 집어넣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냥 뭐 할 거야, 그 뭐 한다는 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어? 라는 형태의 MVP를 빨리 만들도록 이걸 1학기 내에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뭔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거고요. 네, 이건 넘기겠습니다. 뭐 전략 수립 같은 경우도 이제 캠프라는 걸 중심으로 갈 텐데 뭐 이렇게 바꾸겠다. 1학기 때 뭐 창업 동아리 모집도 하지만 실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서 2학기 때 그걸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하든 실제 제품 만든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최근에 화두가 됐던 CES 내용인데 스타트업 쪽에서 혁신상 뭐 8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 그 중에서 보셔야 되는 게 뭐 미드바르, 스튜디오랩, 지크립토 뭐 이런 데인데 설립 연도를 보시면 저 기업들이 1년 차, 2년 차가 아닙니다. 빠른 것들도 21년도, 20년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올해 뭐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내년도 뭐 정부 지원 사업 받아서 창업을 한다. 그때부터 2, 3년 최소한 지나야 성과가 나온다는 거고 그런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대학도 아무런 그 성과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뭔가 제도적 개선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